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청명님, 저는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저는 제 어떤 무의식, 제 감정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우울하고 답답하고 슬퍼요. 그리고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롭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내면을 사랑해주고 싶고 제 자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걸 원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과 친해지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여전히 모른다고 말할까요? 왜 자기의 깊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저 역시도 오랜 시간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른다, 내 감정을 잘 못 느낀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은 실제 모른다라기보다도 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는 내 마음을 전혀 몰라줘요. 아빠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부터 엄마한테, 아빠한테 힘들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듣는 둥 마는 둥 저한테 참으라고만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참으면 나중에 좋은 대학 가니까 네 생각보다도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그게 너를 위한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야. 라고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은 이제 전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아빠한테 자기의 속에 있는 감정을, 생각을 다 표현하다가 나중에는 부모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는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옛날처럼 어떤 밝은 얼굴을 보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부모는 너 지금 왜 이렇게 우울해? 너 왜 이렇게 슬퍼? 너 옛날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왜 공부 안 해? 너 왜 학교 안 가려고 그래? 너 왜 이제는 엄마 말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어? 너 왜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됐어요. 나 아무 생각 없어. 나 괜찮아.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냥 나 조금 우울해서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틱틱 걸어버리거나 저항을 하거나 때로는 부모한테 짜증을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는 저 같은 사람이나 누군가에 찾아와서 이렇게 하죠. 아니면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그렇죠. 우리 아이 속을 모르겠다고 도대체 우리 아이의 속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심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지금 우울하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는데 도대체 저 아이의 심리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아이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네이버 지식인 같은 곳에다 이제 물어보겠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의 마음을, 감정을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도대체 네 마음이 왜 그래? 엄마한테 말해야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 아니냐.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 아니냐. 왜 말을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리느냐.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답답하다. 네가 힘든 마음을 말하면 다 될 텐데 왜 지금 참고 말을 안 하냐. 라고 이제 속상해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엄마 아빠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제 아들의 속을 모르겠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의 속을 모르겠다. 왜 말을 안 하니라고 계속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제가 들어갑니다. 이 부모는 여전히 아이의 마음을 모른다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의 마음을 모른 건가요? 오랜 시간 모른 척 해서 이제는 몰라져 버린 건가요? 무관심했던 건가요?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모는 진작에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아들이 우울하다 그러니까 좀 공부 조금 덜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고민 상담도 들어주고, 아이고, 너 친구랑 싸워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어이구, 너 정말로 지금 친구 사이에서 지금 왕따 당했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 엄마가 도와줄게.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한번 엄마한테 말해봐. 도저히 안 되면 엄마가 전학을 보내주던지, 아니면 그 친구 부모를 만나든지, 학교 선생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게.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도 잘 안 되는데 그거 억지로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으려고 애쓰느라고 진짜 고생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그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엄마 나 지금 이것 때문에 행복해요. 아빠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즐거워요. 아빠 나 과학자가 될 거예요. 아빠 나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엄마 지금 정말 저 너무 힘들고 지금 슬퍼요. 친구 때문에 너무 외로워요. 그렇게 아이가 소개능을 다 털어놓으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 감정이 이렇구나. 아유, 저렇구나.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지금 행복해하고 있구나. 아이고, 우리 아이가 지금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친구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마음을 다하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아이의 마음을 교감해준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데, 자기가 원한 대로 잔소리 해버리고 지시하고 명령을 해버리고, 너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라면서 1년, 2년, 10년을 집착하고 자기 식대로 아이를 가르친 부모는 10년 동안 아이의 마음을,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10년 동안 안 들은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10년을 같이 산 가족인데도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는데 정작 아이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부모는 자기 소리만 했고 아이는 듣기만 했다라는 거죠.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그게 학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은 이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지금 모른다는 것은 사실 모른 게 아니라 그동안 모른 척 했다. 아니면 무시했다. 아니면 부모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아이의 힘든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돌보지 못했다. 아니면 너무 돈을 벌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랑 따뜻하게 눈을 마주하면서 이야기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지금 우울증에 걸렸는지, 지금 대인공포에 시달리고 있는지, 지금 불면증에 빠져가지고 매일 저녁 잠도 못 자고 저녁마다 귀신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꾸 아이를 향해서 정신 차려라. 너 왜 이렇게 우울하냐고. 빨리 정신 차려. 너 힘들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지금 힘드냐고. 다른 애들은 너보다 더 힘들어. 빨리 정신 차려. 너가 배가 불러서 그런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러면서 위로해주기는커녕 더 자식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더 열등한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넌 이것도 못하냐고. 엄마 아빠는 더 힘든 환경 속에서 더 잘했는데, 부모 없이도 더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는데 너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해주고 사랑해줬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라고 오히려 그 불쌍한 아이를 더 못난 아이로 평가절하 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지면서 영원히 엄마 아빠와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아이의 삶은 점점 꼬여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왜 제가 장황하게 엄마와 이 자녀, 아빠와 자녀 이 스토리를 했냐면, 이 어떤 심리적인 패턴과 똑같이 내가 내 자신을 대한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10년 전, 20년 전부터 내 감정을 무시했다. 내 감정을 억압했다. 내 감정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서 내가 힘들었었는데, 내가 괴로웠는데, 고통스러운 이거를 다 숨겨버리고 없어버리고
가면을 쓰면서 저 행복해요. 더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자기 감정을 죽여버린 거죠. 회피한 거죠. 억압한 거죠. 아니, 모른 척 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내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나는 돈만 벌어야 돼. 나는 꼭 무조건 나의 인생은 명문대에 들어가는 거야. 난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아야 돼. 나 친구들한테 예쁨 받고 인정받아야 돼. 그거에 너무 집착하고 욕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정작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소소한 꿈,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힘든 마음, 나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돌보고 치유하고 내 감정과 손을 잡고 함께 가야만 행복해지는데 내 자신을 한 10년, 20년 놓아버리고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자존심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 자신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10년, 20년 오래 쌓이다 보니까 이 무의식이 결국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매일매일 내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을 청소해주고 돌봐주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성분들 매일 화장하잖아요. 매일 화장하면서 자기를 가꾸고 돌봐주잖아요. 남성분들도 매일 씻으면서 자기의 머리도 만지고 이발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으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자기를 꾸며주잖아요. 몸은 그렇게 잘 꾸며주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내 몸을 찾아가서 예쁘게 꾸며주고 살펴보고, 아, 여기에 뽀록지가 났구나. 아이고, 내 얼굴 표정이 이렇구나. 내 몸이 지금 안 좋았구나. 조금만 몸이 아파도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고 그 난리를 치는데, 그 보약 챙겨 먹으려고 그 난리를 치는데, 몸은 그렇게 알뜰살뜰 사랑해주면서 정작 자기의 감정, 이 마음, 때로는 몸보다 더 소중한 나의 정서나 감정한테는 한 번도 가지 않고 10년 동안 꾹꾹 담아두고 참아버리고, 시끄러, 조용해, 너의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인정받아야 해, 성공받아야 해, 그런 식으로 자기를 억압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매일 씻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 감정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우울한지 슬픈지 괴로운지 기쁜지, 내가 지금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분노 조절장애에 시달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고 살피어서 내 자신을 다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내가 너무 지쳐있으면 잠시 여행이라도 가서 힐링도 시켜주고, 내가 너무 울적하고 슬퍼하고 있으면, 외로워하고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도와주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좀 고민도 털어놓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아, 내 마음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내 마음을 알아갔다라면, 지금의 우리는 이런 소리를 안 하죠. 저는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저의 무의식 깊은 내면은 그냥 폭탄이 있는 것 같아요. 괴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이 싫어요. 저는 제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싫어요. 제 마음속에는 트라우마만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인정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제 자신이 미워요. 제 마음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벌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에 소홀하면 그게 가장 슬픈 거예요. 부모가 가장 잘 알아야 될 게 자식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낳아서 24시간 같이 울고 웃으면서 키웠던 아이인데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정작 내 아이의 감정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 슬픈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는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아이고 공부 중요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따뜻하게 해주면서 정작 자기의 아이한테는, 자기의 남편한테는, 자기의 아내에게는, 자기의 부모에게는 편하다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듣기 싫어, 아 짜증나, 그러면서 오히려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상처를 우리는 주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내 마음과 가장 친해져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거 그딴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사실은 내가 나를 사랑해 준 거에 비하면 100만 명, 1000만 명이 사랑해 준 거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기본적으로 사랑을 해 주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사랑해 주면 그거는 아주 더 건강하고 더 멋있는 사랑이 되는데, 나는 내 자신을 눈꽃만큼 더 사랑해 주지 않고 내 감정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지도 않은 이런 껍데기, 화려한 가면을 썼을 때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것은 결국은 가짜 사랑이고 가짜 기쁨이고 가짜 즐거움이다. 결국은 이 불행했던 내 어떤 무의식의 정서 감정이 파도처럼 확 올라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감정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몇십 년 동안 제 마음을, 감정을 모르겠어요. 스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노력을 하는데 제 감정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질문만 던졌는데 제가 결국은 어떤 반성을 했냐면요. 내가 지난 20년 이상을 내 자신을 학대했구나. 미워했구나. 내 감정이 올라오는데 진심으로 듣지 않았구나. 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울고 싶어도 울지도 않고 정말로 쉬고 싶었는데 돈 한 푼 더 벌려고 나를 혹사하면서 미친놈처럼 전쟁터로 내가 나를 내몰았구나. 조금 자존심 좀 내려놓고 좀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다 하면서 천천히 내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여유있게 내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게끔 내가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줬어야 되는데 몇십 년 동안 내가 나를 마치 채찍질하고 계속 때리면서 빨리 가, 쉬지마, 쉬면 안돼, 약해지면 안돼, 울지마, 울면 안돼, 강해져야 돼, 사람들도 믿지 말고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나를 어떤 전쟁터에 궁지로 제가 계속 몰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내가 나를 모른다는, 그동안 오랜 시간 내가 나를 무관심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모른 척 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알고 싶다, 내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 이제는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참회를 해야 된다.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 저는 자신이 자신한테 무릎 꿇고 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자만이 진짜 자존감이 높다. 그냥 그렇잖아요. 남한테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I'm okay, 이런 사람이 사실은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냥 봤을 때 저 사람은 멘탈이 좋다, 자존감이 높다,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실제 진짜 자존감은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한테는 쉽게 잘못했단 말 안 하잖아요. 오히려 더 화내고 짜증내잖아요. 내가 내 자신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함부로 해도 돼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뺨을 한 대 때려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뺨을 하고 내가 내 자신한테 이 미친놈아 죽어라라고 협박해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벌을 주지 않아요. 10년 20년 그렇게 해도 저는 죄의식도 안 느껴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사람만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회개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 자존심 상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의 몸과 마음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마음이 생긴 자는 평상시에도 이제는 내 감정의 소리에 잘 귀 기울여 줄 수 있고 내 몸을 잘 다스려 줄 수 있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주변 사람들을 건강하게 배려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친절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감정도 잘 느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느끼고 도와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싶고 알고 싶다라면 이제는 무릎을 꿇고 내 자신에게 그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무관심했고 감정을 느껴주지 못했고 무시했고 학대했고 너무 내 의식적인 욕구에 사로잡힌 내 자신이 정말 미안하다고 최소한 한 100일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던지 마음속으로 빌던지 대화를 하든지 뭔가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이 마음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때 다시 내 마음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게 왜 내 마음은 잘 느껴지지 않는 거야?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우울해요. 저는 제 자신이 싫어요.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징징대듯이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징징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내 자신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깔끔하게 사과를 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다시 풍부하게 열리면서 우리의 무의식의 마음이 열리면서 훨씬 더 나에게 좋은 선물, 나에게 좋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정이 잘 느끼니까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마음을 느끼면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나를 잘 안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일단 존중해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을 일단 갖다 버리고 있는 그대로 내가 설령 남들이 나한테 못생겼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한테 바보라고 할지라도 넌 왜 이렇게 키가 작냐라고 할지라도 넌 너무 나약하다고 수많은 욕을 설령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나 괜찮아 라고 내 감정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내 마음의 손을 함께 해줬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감정을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 내 감정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부터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심으로 대하게 되면 답답했던 마음이 감정이 가슴이 좀 열리면서 뭐가 시원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이제 숨을 쉬면서 다시 천천히 한 발 한 발 행복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